지난 3월 제가 컨텐츠로 다루었던 신일이과대학 임상실험자 모집과 같이 알바 공고를 둘러싼 오싹한 이야기들이 꽤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서운 알바 공고 탑 5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간병인. 2025년 1월 9일 당근엔 한 알바 공고가 게시됩니다.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 주실 분 구합니다. 실근무지는 가평입니다.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 인원 갑자기 펑크나서 급구합니다. 하는 일은 많이 없고 대화 나눠주시면서 놀다가 취침 준비하시고 일어나셔서 청소 및 아침 식사 준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당근은 이미 수많은 알바 모집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용만 봤을 땐 이 공고도 딱히 이상한 점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곧 화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당 60만원이었기 때문이죠. 단 하루 알바에 60만원, 누가 봐도 수상합니다. 이에 급속도로 글이 퍼졌고 사람들은 하루 1급을 60만원 준다는 점, 위치가 가평이라 외진 곳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당근 알바 60만원 준다는데 진짜일까? 개 찝찝하고 무섭고 가평이라 도망 못 가고 에바야. 목숨 아껴라. 저런 건 300번 의심해도 부족함. 리얼. 간병인데 말동무 상대 정도만 구하는 것도 이상. 여기까지만 보면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시라면 지원하시겠습니까? 이후 해당 글의 원본이 공개되자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라 비슷한 나이 동성 우대합니다. 프로필 사진 본인 사진으로 변경 후 지원해주세요. 정말 간병인을 구하려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던 걸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뒤인 1월 13일 하반신 여자아이 간호할 사람을 찾던 A씨가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A씨는 해당 공고를 올렸던 9일 저녁 7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운 뒤 같이 가평의 한 펜션으로 이동했고 곧바로 여성을 감금했죠. 그곳엔 하반신 마비를 가진 여자아이는 당연히 없었고 범인의 목적은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도 그렇게 체포되었죠. 두 번째, 여자 알바생. 각 알바 공고마다 우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자 그리고 대학생이라는 조건을 단 알바 공고들이 꽤 존재하죠. 간단 알바하실 대학생분, 여자분. 이라는 제목의 알바 공고. 급여는 하루 8만원. 간단한 집 정리고요. 여대생분 선호합니다. 시간 조율 가능하고요. 글 작성자는 집 정리를 원하는 건데 대체 왜 성별과 나이대를 특정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런 알바 함부로 지원하지 말라며 해당 공고를 캡처해 공유하기도 하고 경고하는 글들이 꽤 작성되기도 했죠. 이 글 이외에도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똑같이 여자 알바생을 구하는 알바 공고입니다. 하루 1시간 일당 25드립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 남자 강아지 놀아주는 일입니다. 하루 1시간에 일당 25만원, 즉 시급이 25만원이라는 건데 돈으로 현혹시켜 뭘 하려 했던 걸까요? 세 번째, 일본 여행. 1급 50만원 여행 알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알바 공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이는 50드리고요. 후쿠오카 비행기 2박 3일 예약해드립니다. 일에 대한 설명드리자면 과세를 면하는 일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인솔자에게 물건을 인계받아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인솔자에게 물건을 재인계하면 끝나는 업무입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 세금은 당연히 저희가 지불하고 마약류 같은 불법 물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밀수 같지만 물건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알바를 구했던 겁니다. 티켓, 숙박, 여행경비 전액 지원 및 1인당 80만원 당일 지급. 이미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여행 겸 다녀오셨습니다. 물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만 13세 이하 자녀가 꼭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은 일이니 많은 분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여행 경비 모두를 전액 지원해주는 것도 모자라 급여까지 준다고 하니 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들이 일본으로 가져가려던 건 바로 금괴였으며 금괴를 이용해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모집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세관에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기에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이 공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많이 게시되었으며 2016년에만 무려 이 알바에 한국인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 명의도용. 2020년 2월 12일 사기글 안내해드립니다. 라는 글이 하나 게시됩니다. 해당 내용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의류, 인터넷 쇼핑몰 물류, 포장, 반출, 장단기 직원 모셔요. 이에 대해 작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매장과 주소 본명까지 도용당했습니다. 사기 조심하세요. 오피스텔로 오라고 유인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명의 도용을 해 알바 공고를 올린 뒤 여러 이유를 들어 공고에 적힌 주소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납치하거나 쇼핑몰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사이트에서 값비싼 물품 구매를 권유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죠. 5번째, 입주 가정부 모집. 한때 온라인에서 소름 돋는다며 떠들썩하게 만든 알바 공고가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입주 가정부 모집, 월 800만원 이상 이라는 제목의 글. 내용은 이랬죠. 근무지가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출퇴근이 어려워서 최소 3개월 이상 입주하셔서 일하실 가정부 모집합니다. 집에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있으며 근무일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만 업무 끝나면 편하게 쉬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 행동 수칙을 지키실 수 있는 분만 지원 부탁드린다며 10개의 행동 수칙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소름 돋습니다. 입주가정부는 단 한 명으로 가족과 함께 입주할 수 없습니다. 집에는 집주인인 저와 입주가정부 그리고 어르신 이렇게 3명만 거주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혼수 상태라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본인과 저 이외의 사람을 마주친다면 못 본 척 그냥 무시하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집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식사는 간단하게 이국적인 음식과 해산물은 요리 및 섭취가 일절 금지됩니다. 집안에서 보이는 어떠한 약들도 정리하거나 치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도 줍지 마세요. 약은 집주인인 저만 처리하거나 손댈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살지 않는 사람 앞으로 온 편지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집에는 총 10개의 방이 있습니다. 모든 방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중 313호는 청소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든 출입하지 마세요. 지하 창고실은 절대 출입을 금합니다. 이 행동 수칙들은 모두 입주가정부의 안전을 위한 수칙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전화 벨소리가 들리면 당장 귀를 막고 방으로 뛰어가세요. 집안에는 전화기가 없으며 통신망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로 이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면 됩니다. 9번 문항은 거짓입니다. 근무 시간 이외에 거주하는 방 밖으로 나오지 말고 문을 노크하거나 그 어떠한 기괴한 소리가 나더라도 모르는 척하세요.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알바들이 많이 게시되는 요즘, 시간 대비 고수익이라면 특정 조건의 인물만 탁 집어 고용한다면 무조건 의심, 또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판트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